월요일 아침 유로 2012 타임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타임업으로 인사드린 시간 중에 가장 늦은 시간에 인사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가장 흥분된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한준희 의원님, 예정된 수순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두 팀이 만났는데 결국 잉글랜드가 다시 한번 악몽을 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부차기 약체국이다라는 오명을 조금은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공격 일변도를 한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패스 횟수와 패스 성공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네. 이탈리아가 결국 이겼는데 경기를 보면 이탈리아가 공격을 상당히 매섭게 퍼부었거든요. 네. 어차피 이길 거였다면 조금 일찍 좀 한 골 나서 이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전반 초반에 그 네로시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글렌 존슨의 아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반 2, 3분까지만 봤을 때는 이 경기 장난이 아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막강했죠. 네, 그리고 두 팀 모두 보면 가장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로서는 목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웃고 있는 팀은 독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탈리아의 평소 고유의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또 교체 카드 석 장을 모두 수비 쪽으로 썼는데도 저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차기의 악몽을 꿈꿨던 두 팀인데 이제 잉글랜드가 한 번 더 악몽을 꾸게 됐고 이탈리아는 그 악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길몽을 꾼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탈리아가 마지막 한 장 남은 준결승 티켓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탈리아로서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때도 이탈리아와 저희가 연장을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B조와 C조가 남았는데 잠시 전에 있었던 그 승부차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화면에서는 애슐리 콜 선수의 실축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한준희 의원님, 이 피를로의 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피를로의 킥은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긴 경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네. 이틀 이제 휴식 기간이 있으니까요. 남은 3경기 정말 결승전만 3경기가 남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유로 2012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준결승과 결승전도 저희 KBSN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 못 드는 2월의 밤 3시 5분입니다, 여러분. 예,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 하프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네.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그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을 보셨을 텐데 조금은 행보가 다른 두 팀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 어제 경기를 통해서 스페인이 이미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 2008 이후에 결승전에 리벤지 매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독일은 본선에 진출한 16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올라온 팀이죠. 네. 독일의 조별리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네, 역시나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의 조별리그 3경기를 아주 짧게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고메스 선수가 3골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아주 잘 이끌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고메즈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는데 또 지난 8강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죠. 그렇습니다. 앞선의 공격수 3명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요아임 레브 감독이 정말 경기 전에 선발 라인업 11명을 적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토니 크로스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또 전술을 구사하고 맞춤형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골까지 기록하는 독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어떤 센터백 라인을 감안할 때 좀 부담을 주면서 시작을 하자는 그러한 어떤 또 고메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선발로 출장을 했는데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경기에서 그 기록을 단일 기록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또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호날두 선수가 어제 좀 안타깝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 고메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득점왕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역시 이번에 때가 됐으니까 한번 그때를
믿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저는 외칠 선수에서 시작되는 이 공격 라인이 외칠 선수 활약이 기대가 또 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의 이제 최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쪽 측면에 포돌스키 선수가 다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오른쪽에 오늘 토니 크로스 선수와 포돌스키 선수의 이 측면 조합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선수는 역시나 이 독일 대단한 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이 지금 이번 대회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지금 오늘 경기를 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공식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네, 메이저 공식 독일은 역시 워낙에 잘하는 팀이니까요. 네. 독일에 대한 전력 분석은 이미 다 모든 팀들이 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독일을 만나는 또 이탈리아가 또 한 번에 또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탈리아는 좀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올라왔어요. 네, 어렵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눴던 대로 이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독일이라는 것도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무 이후에 귀중한 승리를 통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경기 모아봤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생각이 봤는데요. 마지막 경기였었죠. 이 크로아티아전.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편에서 다른 중계를 하고 있었고 또 이탈리아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펜 골키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대편 경기장에서.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8강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소식을 접했는지도 저도 신기하기도 신기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귀중하게 8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 경기도 또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지금 피를로 선수에게 상당 부분의 또 악동 이 투톱 라인이 또 오늘 이탈리아를 책임지겠습니다. 역시나 이 독일과 이탈리아 양 팀의 좀 행보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맞붙어 볼 수 있는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수를 향해서 레이다 패스 하나만 또 그쪽으로 대각선으로 떨어뜨려 주면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더불어서 보셨다시피 이탈리아의 유효 슈팅 개수가 지금 50개였거든요. 하지만 네. 득점이 조금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탈리아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프란델리 감독이 용병술을 잘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독일과 이탈리아, 드디어 이제 스페인과 만나게 되는 한 팀의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잠시 후 3시 45분부터 바로 네. 시작이 되는데요. 네. 결승으로 가는 한 장의 카드를 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독일이 승리를 해서 지난 유로 2008에 이어서 리벤지 매치를 가지게 될지 예. 아니면 이탈리아가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강성설 캐스터와 박찬하 해설위원의 중계로 생생히 멋지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보시고 저희는 타임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2월의 밤 3시 5분입니다, 여러분. 예.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 하프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네.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을 보셨을 텐데 조금은 행보가 다른 두 팀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 어제 경기를 통해서 스페인이 이미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 2008 이후에 결승전에 리벤지 매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독일은 본선에 진출한 16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올라온 팀이죠. 네. 독일의 조별리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네, 역시나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의 조별리그 3경기를 아주 짧게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고메스 선수가 3골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아주 잘 이끌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고메즈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는데 또 지난 8강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죠. 그렇습니다. 앞선의 공격수 3명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요아임 레브 감독이 정말 경기 전에 선발 라인업 11명을 적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토니 크로스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또 전술을 구사하고 맞춤형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골까지 기록하는 독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어떤 센터백 라인을 감안할 때 좀 부담을 주면서 시작을 하자는 그러한 어떤 또 고메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선발로 출장을 했는데 지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경기에서
그 기록을 단일 기록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또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호날두 선수가 어제 좀 안타깝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 고멘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뭐 득점왕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역시 이번에 때가 됐으니까 한번 그때를 믿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저는 외칠 선수에서 시작되는 이 공격 라인이 외칠 선수 활약이 기대가 또 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최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쪽 측면에 포돌스키 선수가 다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오른쪽에 오늘 토니 크로스 선수와 포돌스키 선수의 이 측면 조합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선수는 역시나 이 독일 대단한 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이 지금 이번 대회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지금 오늘 경기를 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공식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네, 메이저 공식 독일은 역시 뭐 워낙에 잘하는 팀이니까요. 뭐 네. 독일에 대한 전력 분석은 이미 다 모든 팀들이 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독일을 만나는 또 이탈리아가 또 한 번에 또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탈리아는 좀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올라왔어요. 네, 어렵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눴던 대로 이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독일이라는 것도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무 이후에 귀중한 승리를 통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경기 모아봤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생각이 봤는데요. 마지막 경기였었죠. 이 크로아티아전.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편에서 다른 중계를 하고 있었고 또 이탈리아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펜 골키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대편 경기장에서.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8강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소식을 접했는지도 저도 신기하기도 신기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귀중하게 8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 경기도 또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지금 피를로 선수에게 상당 부분의 또 악동 이 투톱 라인이 또 오늘 이탈리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역시나 이 독일과 이탈리아 양 팀의 좀 행보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맞붙어 볼 수 있는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수를 향해서 레이더 패스 하나만 또 그쪽으로 대각선으로 떨어뜨려 주면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더불어서 보셨다시피 이탈리아의 유효 슈팅 개수가 지금 50개였거든요. 하지만 네. 득점이 조금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탈리아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프란델리 감독이 용병술을 잘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독일과 이탈리아 드디어 이제 스페인과 만나게 되는 한 팀의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잠시 후 3시 45분부터 바로 네. 시작이 되는데요. 네. 결승으로 가는 한 장의 카드를 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독일이 승리를 해서 지난 유로 2008에 이어서 리벤지 매치를 가지게 될지 예. 아니면 이탈리아가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강성철 캐스터와 박찬하 해설위원의 중계로 생생히 멋지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보시고 저희는 타임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에서요. 그 엑스포 현장. 여름밤은 더 길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참 신기한 게요. 가방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명품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2011년 기준 5조 원으로 매년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품 시장이 늘어나면서 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AS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점검했습니다. 보양식을 왜요? 없어요. 없어요. 네, 뒤에 그 향기로운 그 내음이 좀 느껴지는 것도 같고. 예, 어른들께서 뜨거운 라리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리가쇼 정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가쇼 박찬하입니다. 자, 끝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2013-201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번 주에는 32라운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컵을 향한 다툼이 아주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3강 팀들이 계속 정상 궤도를 달리면서 선두 싸움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승점 차이는 1점, 그리고 3위 레알 마드리드와 선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도 단 석점입니다. 그렇지만 레알과 우승전선에는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 게다가 3강의 일정도 아주 빡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녹화 시점으로 오늘 새벽부터는 바르셀로나는 리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 우에파 측에 약간의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이번 시즌 여러 번 싸웠습니다만 모두 다 쉽지 않은 충격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이 챔피언스리그 8강이 끝나고 나니까요. 라리가 그 클럽들 간의 경쟁이 이어서 그랬는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비판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아요. 바르셀로나가 4강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몇 시즌 동안에 모든 팀들이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계속 잘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동안 잘해왔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바르셀로나도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좋은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고의 클럽인 만큼 기준이 좀 더 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마드리드 더비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에파 측에는 4강에서는 제발 라리가 클럽들 안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꿈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쟁을 기대해보면서 이제 라리가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경기 소개해 주시죠. 네, 입니다. 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혜세 선수의 현재 몸 상태를 기원하는 또 친구 모라타의 마음이었습니다. 참 마음씨도 예쁘고 참 잘생기고 주황색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요. 네, 삭발은 마드리드에게는 예외가 됐습니다. 호날두가 결장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우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최근의 성적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시에다드가 아라사테 감독이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못했죠? 이런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어떤 변화된 라인업을 가져갔다면 네, 어쩔 수 없는데 다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무더기 실점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기용을 했었던 루벤 파르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최근에 라인업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경기 아쉽고 수비. 네, 근데 아마 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우승 경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메시가 두 골을 기록했고 뭐 상대 자책골도 있기는 했지만 계속 5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베티스 얘기해봐야겠죠. 베티스는 20위를 달리고 보다 보면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뜨잖아요. 유력, 시간마다 유력. 유력 확정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2008-2009 시즌에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베티스 팬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한국 팬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박찬하 해설위원이 가면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얌이 지금 많이들 계속 오해하시는데 제 훌리건이 아니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가 노랬을 뿐이에요. 아니 네. 빨간색. 네, 베티스 팬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번 시즌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이제 세 번째 경기 만나볼까요? 네, 3위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비아레알을 상대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지 비센테 칼데론 구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뭐 고급과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니 같은 선수들이 잘해줬어야 되는데 카니 선수도 부족했고 이런 선수들이 빠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는 주전급 선수가 모두 총출동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맞서 싸워도 힘든 수비입니다. 비아레알이 전력적으로 뭐 누수를 극복하지 못한 원정이 됐습니다. 네, 승격 첫해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비아레알 남은 경기에서 분전이 필요합니다. 다음 라운드 비아레알을 레반테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헤타페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두 팀의 33라운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리가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라리가 이런 판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심판에게는 그럴 필요 없는 경기 끝나고 불필요하게 괜히 다음 경기 못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뭐 악수까지 다 나눴는데 갑자기 우리 선수가 나 네. 퇴장당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도 경고라든가 퇴장, 징계가 이어질 수가 선수들의 마음가짐인데 사실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때 6경기를 더 치르면은 이 팀이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선수들이 좀 더 집중력 있게 네, 이렇게 해서 32라운드 경기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 주간 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최고의 플레이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엘클라시코로 펼쳐지는 구강컵 결승 그리고 33라운드 소식 풍성하게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밤엔 언제나 라리가 쇼!